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뭐 새벽 6시, 5시 이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건데요.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론과 트위터 간의 재판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인플레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일 3대 지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더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과 다우 지수는 2%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3.11%대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러셀 지수는 3.5% 이상 오르면서 아주 작은 중소형 기술주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3%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유가도 100불을 다시 한번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은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는데 기업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S&P 500 기업의 9% 정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장이 끝난 다음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는 나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7% 이상 시간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2분기 가입자 감소치의 예상 수치가 200만 명이었는데 97만 명 정도로요. 예상치 대비 가입자 감소 폭이 작았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6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2% 줄어들긴 했어요. 예상치는 158만 건보다 미진한 156만 건을 보여주었고 지난해 9월 이후 최소값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오른 만큼 지금 오른 상황이고요. 최근 모기지 금리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최근에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스 같은 주식들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부분 상승하는 좋은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중소형 기술주들의 큰 상승이 있었고요. 구글은 최근에 주식 분할이 있었죠. 이제 제대로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4.29%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테슬라는 2%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P 500 기업의 9% 정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했죠. 자,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요. 현재 한 10개 중에 1개 정도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P 500 중에 그중에 이 녹색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은 60%나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자, 7월달, 8월달 갈수록 계속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건데, 자,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기업들이 잘 선방하고 있다. 인플레 속에서도 가격에 잘 전가를 시키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소비자들 역시 인플레 상황에 잘 적응할 수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기업과 이미 소비재 테슬라가 속한 영역이죠. 이런 데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장이 끝난 다음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내일은 장이 끝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넷플릭스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우리나라 쿠팡 플레이 이런 것들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선도주자였으면 가입자 이탈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가 기술주 첫 스타트 실적 발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목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어요. 예상인 8.03빌리언보다 낮은 7.97빌리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조가 좀 넘는 수준의 매출을 발표를 한 것이죠. 자, EPS는 그나마 예상치보다 높았어요. 예상치였던 2.96불보다는 높았던 3.2불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넷플릭스의 매출은 좀 상승하는 모양인데요.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좀 정체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넷플릭스가 속한 산업은 성숙기에 들어섰고요. 지금 함부로 주식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분기 구독자 감소는 20만 명 정도가 있었어요.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2분기는 97만 명의 구독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상치였던 200만 명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 3분기는 신규 가입자 수 1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치 184만 명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신규 가입자를 더욱더 유치할 수 있다는 거에 오늘 좀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5.61% 오르는 수준의 201불 정도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에서 216불까지 7.33%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전고점이었던 700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주가 상승을 보면은 뭔가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2분기 실적의 팩트는요, 가입자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실적은 그리고 정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래도 그래도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나스닥은 오늘 3.11%나 상승을 했죠. 제가 50일선이 어느 정도 저항선이 되겠다, 하락 추세선이자 저항선일 것으로 작용을 했던 50일선을 오늘 상승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봉이 나왔다. 아주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스닥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기술적으로 나스닥이 50개월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는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던 기간이라고 했죠. 최근 한 10년 이상 계속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죠. 자, 이런 기술적인 분위기 상황에서 넷플릭스의 이러한 시장의 해석은요, 상당히 지금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자는 테슬라가 되겠죠. 자, 우리 시간으로 7월 21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6시 30분에 어닝콜이 있고, 실제 실적 발표는 새벽 5시 정도에 테슬라 I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실적이 나오면 저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겠고요. 현재 테슬라의 EPS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존 기관들의 평균 EPS 전망치는요, 1.86에서 1.98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8에서 2불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리 블랙 의견으로는 이런 시장의 실적 예상치는 비트코인 차손인 445밀리언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6이나 1.84 정도에서 445밀리언을 빼게 되면 농갭 EPS가 1.4불 정도 나오겠다라고 게리 블랙은 보고 있습니다. 거의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인도량을 가장 정확히 예측하기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따르면 농갭 EPS를 2.23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1.84불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자면 EPS가 1.4불에서 2.23불로 상당히 큰 폭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견해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전망치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종합해 보건대 혹시나 EPS 발표가요 1.5불 이하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특히 테슬라가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2불 이상이 발표되면 주가가 오늘의 넷플릭스처럼 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실적을 까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이번 2분기의 실적 발표가 실적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요, 역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테슬라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표에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겠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의 비율을 보자면 매출 원가는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 한 대를 만들어내는데 제조 원가는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70.9%의 제조 원가를 보여주면서 그로스 마진을 거의 30%대에 보여주었던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2분기에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기가 상하이가 한 4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73.7%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평가 자산 445밀리언이죠. 우리나라 돈 거의 6천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이익을 2조 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었는데, 6천억이 빠진다고 하면 이익이 상당 부분 빠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의 제조 원가 이외의 비용, 그러니까 무슨 총 운영 비용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운영 비용이
전분기까지 9.9%대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로 상당히 낮아졌었는데 이제는 한 4.7%까지 껑충 뛰어오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EPS 전망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수치에 따라서 이번 테슬라 EPS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번에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 1.9불, 1.95불 정도로 일단 테슬라 EPS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는 그래도 작년 동기가 1.45였거든요.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 좀 더 올라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의 전망치가 1.8불대, 1.9불대가 나오겠기 때문에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을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역시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되겠죠. 트로이 테슬라이크 따르면 3분기랑 4분기는 인도량이 36만 5천 대, 45만 대까지 이르르면서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분기는 약 EPS가 3.9불, 4분기는 바야흐로 4불을 넘기는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를 또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4개의 수치를 다 더하면 2022년 EPS가 13.77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13불이 올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13불이 넘게 되면요, 올해 최저 주가는 한 700불, 고현장 주가는 그래도 1100불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대1 주식 분할이 있은 다음엔 이것보다 숫자가 작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700에서 1100불 사이가 테슬라의 적정 주가이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테슬라 IR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어닝콜 때 다뤄질 질문들이 투표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많이 받을수록, 득표를 많이 할수록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 CFO 경영진들에게 질문이 되겠죠, 실제로. 자, 첫 번째로 득표를 많이 한 질문은요, 언제 주식 분할이 되냐입니다. 아마 8월 4일 날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10월 전까지는 주식 분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8월 달에 주식 분할이 실제 이어진다면 8월 달에 한 차례 테슬라가 작은 랠리를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오느냐가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받은 질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전에 방송에 좀 힌트를 드렸었죠. 일단은 뭐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사이버 트럭은 10월달, 내년 10월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10월 정도는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뭐 일론 머스크는 내년 중순에는 사이버 트럭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 트럭의 모터를 만드는 데 쓰일 설비가 지금 독일에서 제작 중인데 내년 7월에나 기가 텍사스로 이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 7월부터 사이버 트럭이 시험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 득표를 많이 한 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겁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 X를 투자할 수 있는 뭔가 기회를 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불확실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테슬라랑 상관이 없는 질문이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채택이 되더라도 뭉뚱그려서 그냥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득표를 많이 한 질문도 역시 중요하겠죠. 거짓 뉴스 같은 거, 퍼드에 대해서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거짓 정보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강력한 리걸팀, 법무팀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5번째부터 뭐 8번째까지 또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요. 역시 4680 셀과 FSD 기술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렇게 4680 구조 배터리 팩을 통해서 시트와 일체화된 이러한 정말 단순화된 공정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팩 자체의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한 생산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서도 2170 배터리를 넣은 모델 Y를 출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는 배터리 전문 회사는 솔직히 아니에요. 차량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를 다 CATL이나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많이 사오고 있는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자, 배터리 회사들과 잘 공조를 해가지고요, 빨리 수율을 올리고 4680 램프업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하반기 계획을 저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SD 기술 관련해서는 올해 말에 레벨 4 자율주행 한번 달성해 보겠다라고 했죠. 자, 거기에 관련돼서 더욱더 뭐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 카파씨가 떠나긴 했지만 워낙 많은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당금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계획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함축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주주 설문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증권사를 이용하시더라도 해당 증권사 해외 영업팀에 뭐 전화를 해보면요, 관련돼서 설문지를 받을 수 있고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테슬라 측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주고 6번부터 13번까지는 주주들이 제안한 그런 문항들인데 테슬라 좀 자체 영업에는 좀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반대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자, 이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셔야 돼요. 4번은 이제 테슬라의 주식을 40억 주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자, 이 40억 주가 늘어나야지 3대1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는 정관상 지금 20억 주까지 발행할 수 있고 현재 테슬라의 주식 수는 총 10억 주라고 할 수 있어요. 3대1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30억 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정관이 20억 주이기 때문에 30억 주까지 3대1 주식 분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40억 주를 추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60억 주까지 권한이 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억 주는 충분히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40억 주 일단은 정관에 늘려놓고 향후를 기약을 하자는 거죠. 30억 주 늘어났는데 또 2대1 주식 분할이 되면 60억 주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 40억 주 일단은 늘리자고, 자, 이것에 찬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 쓰고 계신 증권사에 연락을 해보셔가지고요, 꼭 이거 찬성표 던져주시기 바라겠고요. 트위터와 일론 간의 재판이 10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트위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4월부터 시작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 자, 주당 54불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었죠. 근데 갑자기 7월 8일에 계약 파기를 통보를 했습니다. 자, 가짜 계정이 5%라고 트위터는 얘기하고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 20%가 넘는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머스크 측은 이러한 계정 분석에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내년 2월 이후에나 재판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트위터 측은 머스크가 인수계약 파기 선언한 다음부터 트위터의 주가가 또 급락을 했고 트위터의 영업에도 차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9월 달에 빨리 재판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법원에서 중재를 한 것 같고 트위터 측에 더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로 재판 날짜가 결정이 되었고요. 트위터에서 요구한 거는 9월 달에 4일간 재판을 하자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5일로 재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5일간 하기로 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트위터 측에 더 가까운 날짜이기 때문에 트위터에 손을 더 들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말부터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도 원지 완화가 될 것 같고요. 10월 달 초에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상당히 테슬라 주가가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어떻게 이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테슬라와 트위터의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니까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트위터 변수만 빼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10월 달부터는 테슬라 주가 충분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월 달부터는 FOMC 회의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자, 이번 달 말에 있을 금리 인상은 0.75에서 1%까지,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 한번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 피크를 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9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좀 0.25에서 0.5%로 좀 작아지면 시장에 바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고요. 10월 초에는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으면서 아마 10월 달부터는 테슬라 주가가 강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 8월에 주식 분할이 결정이 되면 8월 달부터도 테슬라 주가가 일부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단기적인 전망이 정확할 순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